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잘 보이시죠? 네. 지금 이거 얼굴 화면이랑 겹쳐서 보여요? 아니면 PPT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PPT 따로, 얼굴 따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이거 줌으로 이제 외부의 사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장님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저스트 도이치 사실 한국말로 하면 이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그냥, 제 이야기, 제가 사업했던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오늘 시간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것도 없고, 그냥 사장님들이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동기부여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장님들 꿈이 있으시죠? 네, 꿈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뉴스킨에 오기 전에도 꿈을 꿨던 사람인데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고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저는 20대에 꿈을 이뤄보고 나니까 그게 꿈이 아니었다라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뉴스킨에 와서 진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장님들의 진짜 꿈을 찾는 그런 시간이 플러스 알파 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트레이너들 중에도 조금 생소한 트레이너예요, 지금도. 뭐냐면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대형 스포츠 브랜드 후원 받으면서 저런 스포츠 브랜드에서 크게 주최하는 행사에 이벤트도 하고 외국 트레이너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일반 회원들도 가르치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꿈 같은 이 직업이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7년 정도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꿈이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 꿈은 이거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뉴스킨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런 인생을 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세요. 99%는 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콧방귀 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거는 다 백인 우월주의인 국가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큰 행사, 한국 사람들은 돈 내고 그냥 참가만 할 수 있지 이런 데 불려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들을 갖고 있었죠. 제 한 15년 선배들도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너 백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뚫고 갈 거며 피지컬도 다르고 부족한 부분이 동양인은 많아서 절대 안 된다. 우리도 못했다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참 잘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귀를 닫았던 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귀를 닫았던 거. 두 번째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백인들 중에 한 명이 제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사람,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 말 외에는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7년 동안 묵묵히 했더니 해외에서 이제 이메일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막 또 똑같은 일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구나라는 걸 그냥 이해하고 별로 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거절에 대한 상처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거절은 당했지만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냥
감히 20대에 제가 원하는 꿈을 이뤄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 일상이 뭐냐면 해외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월, 화, 수, 목, 금은 놉니다. 그 유럽의 노천 카페에 앉아서 놀아요.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저런 브랜드에서 저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체류하겠다라 그러면 그 일정 동안 호텔 다 잡아주고 나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레인지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만 뛰면 돼요. 그럼 그 이틀 동안 행사 뛰면 그 당시 제 나이에 제 친구들 월급 벌었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또 똑같은 일상 벌이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나라.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2달 나가면 한 5개국 정도 그런 돈은 투어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정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시간적인 거 쓰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일을 하고 한참 전성기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을 이뤘는데 어떤 직업적인 거에서 한번 꿈은 이뤘는데 이게 삶의 퀄리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은 조금 더 버는데 삶의 퀄리티는 안 바뀌는 걸 느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어요. 그 찰나에 저는 뉴스킨을 투잡으로 한 1년 정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까 그 무대 위에 있던 그 사진이 제가 뉴스킨을 투잡으로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유럽에 가서 한 달 반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거든요. 그때 돌아올 때 그 외국에 있는 그 회사들의 디렉터들이 저한테 8명이 붙어서 1년 비자만 받아갖고 오면 집이고 뭐고 다 해주겠다고 계약까지 하자고 하는 그런 딜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있는 동안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뉴스킨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58만 몇천 원이 들어왔어. 뉴스킨에서. 근데 원래 제가 벌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던 돈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현실이라는 걸 좀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제가 사회생활한 지가 벌써 17년 차 돼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런 선택들을 잘못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땐 큰일 난다는 거를 저는 우리 부모님이 버려놓은 그런 상황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현실은 부모님 2분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고 트레이너 생활 해봐야 40이면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걱정이 더 컸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58만 원이 들어온 걸 보고 그때간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세미나 듣고 매일 출근하고 매일 데모하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체감되지 못했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58만 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기다가 10년 쓰면 이 세미나에서 들었던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원래 하던 일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서 나 못 간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뉴스킨에 전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흘렀거든요. 이제 7년 차가 돼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유럽을 갔으면요. 훨씬 더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잖아요. 원래 제가 하던 행사는 저 아까 그 포스터에 있던 행사 같은 경우는 3,000명이 와요. 그 당시에 3,000명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겠다라고 하고 한 2, 3년 뒤에 그 행사가 800명 오는 행사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온라인으로 봐요. 컨텐츠를 다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행사들이 줄어들었죠. 만약에 제가 살아남았어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예 오갈 곳 없는 사람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참 뉴스킨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좀 비즈니스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전 2012년도 10월 달에 LOI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13년도 1월에 대리점이 되고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태가 됐죠. GV 못 해가지고. 사실 남자가 혼자 트레이너 하다가 레슨하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데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 일을 3개월 만에 이걸 마스터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불가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심도 세고 약간 어깨에 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당연히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잘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LOI를 한 번밖에 안 넣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득바득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LTO가 곧 있죠. 뭐, 올해는 이제 에이지락 부스트가 이제 생길 건데, 저는 바디 갈바닉이 처음 런칭할 때, 이제 비즈니스를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면, 지금 아마 사업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의 비전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겪었던 거. 바디 갈바닉이 처음 나올 때,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막 많았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 제가 트레이너 입장으로 저 아이템을 봤을 때도 별로 저게 약간 사기 같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국소 부위에 체지방을 없앤다는 건 사실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벌써 8년 9년 됐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 바디 갈바닉을 다 알고 제가 봤을 때 여자들 5명 중에 2명은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라고 등을 돌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 그리고 뉴스킨의 비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선런칭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도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제품 한 세트 유통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 런칭이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또 해서 제가 샀죠. 한번 써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는 바디 갈바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체지방을 그때 당시에도 5% 6%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문지를 데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데몬용인과 이제 제 몸에다 써보려고 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TR90T가 없었고 TRA라는 제품으로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그 TR90T 선 체험해주고 글로벌 컨벤션 티켓비 지원해주는 그 비행기표 티켓비 지원해주는 그런 그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한테 팔고 끝났죠. 그리고 나서 TR90T가 이제 런칭이 됐거든요. 이게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보통 요 정도 3번 정도 해보고 결과가 안 나면 제가 봤던 사람들의 70%는 이 사업을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TR90T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결과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TR90T 런칭하던 그 달에 제가 유럽에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팔려 나간 거지.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인가요? 뒤에 유스스펜이 런칭이 됐고, 그 다음에 루미스파가 런칭이 됐고,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를 1대 30, 1대 350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 저절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그 맥을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런 숫자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냥 키포인트는 나랑 같이 ROI를 늘 사람들을 많이 빨리 찾는 게임이에요. LTO는. 근데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넣는 거는 너무 판매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이 맥을 잡으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저 같은 남자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갖고 비결은 이거거든요. 이게 약간 단순 무식하게 남자기도 하고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말 있죠. 까라면 까야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속도가 안 나는 분들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일단 그냥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마이스토리도 듣고 해보니까 여기 기혼자들도 계시고 그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임신 전부터 아이 키우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죠. 일단 임신이 됐으면 축복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가 그냥 부딪히면서 사실 아이를 좋은 엄마가 되면서 키우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비즈니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다 해보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면서 하는 거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큰 결과가 없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의 특징이죠.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죠. 네. 그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사실. 네. 군대 가갖고 뭔가 적응하는 거지. 그 가기 전부터 막 오만 걱정과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 법칙을 믿고요. 이 법칙을 아주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 파레토의 법칙 중에 80대 20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10대 90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남았던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상위의 0.01%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인생에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호텔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디파짓으로 보증금 1억 5천 정도 묻어놓고 연회비 400만 원 정도씩 내거든요. 근데 온 가족이 다 다녀요. 그냥 운동하고 사우나 하려고 한 6억 정도 묻어놓는 사람들이에요. 헬스장 가려고 6억을 그냥 묻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업군들이 대충 떠오르시죠. 그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법칙을 믿어요. 오전에는 저는 호텔에서 일을 했고 오후에는 일반 그 주거 지역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10%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90%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10%의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되게 진취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회장님들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가 보통 포인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유 선생님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요즘에 고민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 제 개인사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 괜찮아 나도 내 나이 선생님 나이 때 그랬어 아직 젊잖아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무조건 잡고 열심히 지금같이 살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저 90%의 사람들에게 무리로 들어가면 오늘 부장이 짜증나게 해갖고 기분이 안 좋다. 이 세상이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말세다. 막 이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10%와 90%가 들어가는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왔고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킨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저 10%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스킨의 10%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우리 스폰서 중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죠. 네, 제가 뉴스킨에 와서 이 원리를 또 한 번 느끼고 나서 결단했던 게 90%의 사람들하고 놀지 말자였어요. 네, 그리고 나는 뉴스킨의 10%의 사람들하고 놀겠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저 10%에 들어간다라고 결단을 했죠. 근데 사실 뉴스킨이 아니어도 모든 조직은 10%의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10%에 들어야만 성공의 라인에 들어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조직이든. 여러분들 회사 다 다니셨지만 회사에서 상위 10%의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다 상위 10% 미만입니다. 보통 임원급 돼야 이제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90%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뉴스킨도 사실 뭐 10%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그 10%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10%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일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베껴야 되는지 그걸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한번 그 포인트를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거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행동은 오른쪽 걸 합니다. 아침에 모닝스쿨을 듣고 오늘 파이팅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가죠. 네.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해서 에너지를 높인 다음에 거절 한번 당하고 집으로 가죠. 사실 요즘에는 콜드 이런 거 좀 덜 해도 되잖아요. SN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의 원리를 알아요. 10% 사람들로 가기 위한 왼쪽의 행동을 알아요.
저는 뉴스킨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뉴스킨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남들보다 양을 많이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장점을 찾고 저거를 인정한 다음에 남들보다 큰 뛰어난 장기가 없으니까 양으로 승부하자. 그리고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내가 조금 더 하자. 이 습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몬도 성과가 남들보다 10번 했을 때 한두 번 났지만 저는 횟수를 높여서 똑같은 양과 결과치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양으로 승부하면 사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진은 저예요. 저의 한 몇 년 전이지? 이게 5년, 6년 전인가요? 6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랠리에서 자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도 뉴스킨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평생을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막 뛰고 막 이랬던 사람이 랠리 가갖고 막 10시간씩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제가 1년 8개월을 이그제큐티브였거든요. 그 대리점이었거든요. 대리점이었다가 초대자가 5명이 온 날이에요. 근데 이러고 자고 있는 거죠. 이 옆에도 제 초대자인데 같이 자고 그 옆에 초대자가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만약에 사장님들 파트너가 이런다고 하면 진짜 막 어떻게 하고 싶죠. 네. 근데 뉴스킨을 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 본사에서,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가서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의 전적을, 제 뉴스킨의 전적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3만 명이 넘게 있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한국 대표로 밀레니얼 사업자 소개가 되면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을까, 이게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제가 뉴스킨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버킷리스트에 적어놨던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저는 버킷리스트의 위력을 알거든요. 왜냐면 운동할 때부터 매년 적었어요, 그거를. 근데 신기한 건요, 적은 거에 30% 이상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일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이날 하도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진짜 꿈 같은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뉴스킨 잘하고 싶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해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뉴스킨을 잘하고 싶어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초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데모는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네. 이게 명확해지면 사실 데몬, 초대, 리크루팅 이거 다 술술 풀립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거나 뜻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뉴스킨 왜 하냐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커요. 현실적인 게 제일 컸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부모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상황을 준비하지 절대 못하고 빚을 안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퇴가 됐을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알아요. 근데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았고 강의 다니고 해외 다니고 하면은 그 나이 당시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득을 벌었지만 사실 제가 발톱 하나 빠져갖고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은 끊기는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 월 310만 원이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을 때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멀쩡한 막내 아들인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저기에 써있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에 왔을 때 만약에 저 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라면 이거 무조건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뉴스킨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시간과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거, 그것들이 뉴스킨의 가장 저한테는 큰 비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성공하고 싶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제가 가끔씩 이 세미나 때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손을 제일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랠리 가서 이 질문을 하면 VIP석이 손이 제일 빨리 올라오고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늦게 들어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사실 성공은 정의가 이렇대요. 성공하려면 강도가 있어야 된대요. 아, 나 성공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진짜 미치게 성공을 하고 싶어야 되고 이 강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반복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멈춰진다면 여기 중에 어디서 멈췄는지를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처음으로. 중간에서 멈췄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강도가 올라올 만큼 간절한지, 그게 지속할 만큼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반복이 절대 지치지 않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루비가 돼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이유가 많죠. 뭐 루비가 왜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와이 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와이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와이 뭐 백만장자 돼서 내 돈 주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루비가 돼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사실 이거예요. 4 곱하기 4는 16이 아니라 4 곱하기 4는 21이죠. 이게 이해가 되면 빨리 이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루비가 돼야 저 4 곱하기 4가 시작이 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그냥 이런 말 그냥 비속어로 해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을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고 싶다면 레버리지는 좀 느껴보고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레버리지 느끼면은 절대 못 그만둡니다. 안 그만둬집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유스스펜 런칭 때 350세트가 이렇게 됐던 거는 품절 안 됐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다 더 많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다 품절되는 바람에 거기서 멈췄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디갈바닉 한 2번 그렇게 런칭해보고 그만뒀으면 저는 지금도 트레이너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루비를 미친 듯이 도전하시고, 사실 루비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그냥 만들든 내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그냥 일단 해보는 겁니다. 네. 그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제 첫 루비 라인이 제 선배 1명, 엄마, 형, 제 친구, 이렇게 4라인이에요. 그 중에 살아있는 거는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근데 한 라인이 지금 제 가장 큰 빅 라인이거든요. 네. 미국의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 한 라인이 지금 하나 있고, 엄마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탈퇴했고, 형은 소비자로 남아있고, 제 친구도 그냥 ARO 소비자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도전해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하우투가 궁금하시죠? 데몬도 잘하고 싶고, 초대도 잘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없어요. 하우투는 없어요. 네, 하우투는 사실 없습니다. 하우투는 이게 다예요, 사실. 뉴스킨의 모든 비즈니스 행동 액션은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SNS로 어떻게 해볼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지, 이 기본 3가지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직 성장이 좀 더디거나 내가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이 3가지예요. 그리고 요즘에 남자분들, 저도 이제 비즈니스하고,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제 남자 파트너사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보고 액션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순서가 이 순서거든요. 데몬하고 초대하고 보상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시더라고. 밑에부터 하는 거예요. 보상 먼저 풀고 초대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데몬은 하지 않거나 제품을 일단 그냥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절대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아이템 검토가 먼저 우선시 돼야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요. 이 맥을 잘 아셔서 만나면 일단 발라주고 그 사람한테 아이템을 보여주고 제품 클로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알려주면서 보상을 이야기하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맥이지. 남자 사장님들 데몬 하셔야 돼요. 저 데몬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데몬이 예전에는 처음에 하면 한 2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분이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숫자로 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이거 하는 방법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뭐 어떻게 잘했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을 굳이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회사원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알죠? 정시에 출근하고 주어진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백만장자 사장님이 사무실에 남아있는데 저 갈게요 하고 이제 집에 가죠. 데이트하러 가고. 사실 저는 그거를 조금 뭐 옳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기준에는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조금 내가 좀 달콤한 일상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사실 정시에 출근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어진 업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월간 목표, 연 목표, 데일리 목표 이런 걸 다 쓰셨잖아요. 그 데일리 목표가 모두 달성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야 이제 저도 이제 좀 집에 있고 이렇지만, 최근까지도 코로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도 저는 늘 집에 11시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퇴근하면 약간 불안감이 있는 약간 그런 습관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간절하게 진짜 이룰 때까지 그거를 퇴근하지 않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잘했던 거예요. 하루에 120볼륨을 하겠다라는 그 작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주차를 해놓고라도 문자로 돌리든 뭐라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집에 잘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스폰서 사장님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저는 아직 제 생각엔 이 세 가지가 저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빨리 걸 수 있는 이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빨리 입을 때리셔야 됩니다. 네, 입을 막 때려갖고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폰서 사장님이 사장님 우리 이렇게 사장님 비즈니스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죠. 왜요? 이 말이 나오면 한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랠리를 가서 사장님 오늘 애프터 이렇게 있으니까 사장님 오늘 진행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직. 그리고 이제 뭐 조직 내에서 어떤 포지션들이 있고 동안방을 뭐 돌리는데 이런 것들이 안건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과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때 이런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아직 성과가 안 나고 조금 혼란적인 게 있다면 그냥 일단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잘했던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던 사람들 선배한테 개기면 일단 맞으니까 개기지 않았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왜 비즈니스가 성장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왜 1년 8개월 동안 파트너 한 명 없이 랠리를 다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세미나 나오라니까 왜요? 그리고 강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 이그제 대리점인데. 그래서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스트 두잇입니다. 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스폰서님이 랠리 진행, 애프터 해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라는 이 질문으로 되바꿔서 다시 그런 걸 일단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뉴스킨 하면서 그룹을 키우는데 가장 큰 핵심을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처음에 혼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스폰서가 그 혼자 시작했던 길을 걸어서 지금의 이 그룹을 만들었죠. 혼자 시작한 그 일은 그룹을 만드는 노하우가 없죠. 그러면 스폰서의 그룹을 키우는 거를 미친 듯이 도와서 해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죠. 랠리 진행해보고, 랠리 애프터 같은 거 진행해보고, 사회도 보고, 강의도 해보고, 형제라인들에게 좋은 영향도 끼쳐보고, 여러 가지 그룹을 키우는 데 있어서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 세미나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일단 스폰서의 그룹에다가 적용시켜서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제 스폰서님은 이제 임지선사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영 사장님 저한테 형제 라인이에요. 근데 이재영 사장님과 저가 오른팔 왼팔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말이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 사장님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하나둘씩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의 그룹을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일단 모든 시스템의 스텝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해야겠더라고.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을 차려도 밑에부터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여기서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모든 시스템의 스텝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랠리 총괄까지 돼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사무실에 여러분들 회비내서 운영하시잖아요. 그 모든 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지출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의 세무 처리, 사무실에서 지출되는 그런 세무 비용 처리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제가 다 하고, 뭐 사무실의 보안관이죠, 보안관. 네, 사무실 시설 관리도 제가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상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파출소에 넘기기도 하고, 네, 제보하는 거죠, 제보. 네. 그리고 조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뉴스킨이 가장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죠. 근데 사실 이것만 잘 극복이 되고 이 맥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큰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이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스폰서하고의 관계는 여러분들 알면서 안 하는 관계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폰서하고 좋은지 다 알면서 약간 엄마 아빠 같은 관계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지 다 알면서 그냥 왠지 그냥 마음으로 삐딱선 타고 싶은 네, 그런 거라서 엄마 아빠는 사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감싸 안아주니까 방법은 다 알죠. 스폰서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파트너는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파트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제 라인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에서 가장 어려우면 어렵고 복잡하면 복잡한 게 형제 라인하고의 관계인데 형제 라인하고의 그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죠. 네, 그것만 잘 유지하시면 되고 사실 모든 문제는 형제 라인한테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형제 라인의 이 관계 저의 팀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약간 관가했던 것 때문에 조직이 한번 싹 없어져서 다시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관했어요. 저의 실수거든요. 어른들이니까 강의 많이 들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네.
그런 방관을 했던 그 제 실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안 만드는 거는 형제 라인하고는 안 만나면 됩니다. 스폰서가 있는 그 자리 아니면 안 만나면 됩니다. 굳이 만나서 뭐 형제라인끼리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쵸? 네. 굳이 만나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만나면 되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형제라인들끼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거기서 뭐 하세요라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거든요. 사무실에서 민망할 정도로. 네. 그래서 형제라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관계 중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 이 세 가지의 타입의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형제라인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무실에서 같이 붙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거를 하고 있으셔야 올바르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생각을 했을 때 형제라인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빠르게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네, 그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작년에 저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를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제 형제라인이죠. 이재영 사장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곽정환 사장님은 혼자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형제라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실 이 사진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의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가는 과정에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관계가 되는 게 형제라인의 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영 사장님이 팀 엘리트가 됐을 때 사실 저랑 이재영 사장님이랑 4개월 차이로 진짜 처음에 나시티 입고 돌아다닐 때부터 나시티 입고 대문하고 막 이럴 때 추린 입고 이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임지선 사장님을 스폰서로 두고 우리가 오른팔 왼팔이 되자 다짐하고 서로 삐딱선을 탈 때 서로 약간 진심 어린 욕을 해줬던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가 이재영 사장님 팀메이트 인정식 때 제가 랠리 총괄이고 인정식 총괄이니까 누구보다도 성대한 인정식을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줬고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이재영 사장님은 제가 다이아몬드 인정식 올라왔을 때 같이 울면서 저렇게 안아줬던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형제라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서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저한테 매일매일 결혼하라고 닥달하는 게 저 두 부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또 다시 하우투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지금 한번 노트에 한 줄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문장.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왜 성공해야 되는지. 지금도 펜이 안 그려지면 당장 내일 아침에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기를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으면 진짜 늦어집니다. 그게 시간이 써지는 일이거든요. 이것만 퀘스천이 뚫리면 사실 데몬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통해서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 해답을 오늘 밤에 만약에 이게 펜이 안 그려졌었던 분들은 스폰서님하고 꼭 통화를 하셔서 빠르게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엄마 사진인데 저는 20대 때 나름대로 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때 돈도 많이 벌었고 돈도 버는 돈에 거의 전부를 집에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효자라고 살았는데 어느 한날 저한테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카톡을 남기지.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있고 나서 약간 제가 엄마가 전화가 할 때가 아닌데 전화가 오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날도 이제 전화가 와서, 이날도 전화가 와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리 보호자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갔죠. 결론은 못 갔어요. 보호자 없이 이제 수술을 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수술을 하고, 저는 저녁에 가서 돈을 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숨을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걸 이제 지켜보게 된 거예요. 이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나? 이 돈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벌고 있지?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내 평생 후회될 수 있는 어떤 일인데,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큰 계기였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 다 보셨나요? 기생충의 한 장면이거든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약간 좀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저 변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수해도 당해서 대피도 해보고 물도 퍼내보고, 저 여주인공이 변기 뚜껑을 덮고 그 똥물이 올라오는 거를 틀어막고 앉아있는 그것도 제가 해봤고, 그 옷에 냄새 나서 그 결국에는 사단이 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냄새 난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습관이었어요. 집 밖에 나갈 때 내 옷에서 냄새 나는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집을 이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물려주는 게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열심히 진짜 하던 찰나에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결단을 하게 됐죠.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 9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게 그때까지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삿날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밖에 있는 차가 제 차인데, 이 지하에 살면 진짜로 창밖을 보면 사람 발밖에 안 보여요. 저 영화를 보고, 아, 이사를 가야겠다. 나는 30 초반, 34살, 35살까지 반지하 살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70이 다 되도록 반지하에 산 거예요.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죠.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사 가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돈 쓰는 거를 싫어하셔서. 어떻게 번 돈인지 아니까 그거를 말리셨죠. 작년 9월에 이런 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 집을. 이게 엄마 집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늘 이런 집에서 살다가 비가 들이면 어떡하나, 비 오는 날이면 잠을 매일 설쳤고, 평생을 이런 집에 살던 사람한테 이런 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줄 수 있는 자식이 된 거, 전 진짜 뉴스킨에 감사해요.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집을 저 혼자 한 20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했고,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저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집에 살던 때의 가전제품도 진짜 막 저 중학교 때 막 있던 가전제품이에요. 대우 탱크 냉장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게 그 집에 있었던 냉장고거든요. 근데 이사 가는데도 우리 엄마는 꼭 그 냉장고를 가져가야겠다는 거예요. 제 돈 쓰는 거 싫으니까 또. 근데 이삿집 아저씨가 이거 옮기면 무조건 고장난다고 해서 결국에는 새로 사셨거든요. TV 60인치 사고, 냉장고 새 거 사고, 김치냉장고 새 거 사서 이사 가는 집에 이삿날 다 이제 드리는데, 입주 청소를 쓰는데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와서 할 거니까 하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하고, 냉장고가 도착했는데 새 냉장고를 또 그걸 닦고 있고, 엄마 기스나니까 닦지 말라고 막 내가 말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녀같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70이 다 돼서 제가 해준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해줄 거리라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였지만, 사실 이렇게 소녀같이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 엄마가 엄청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 주거 환경에 대한 거가 얼마나 큰지 저는 또 알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또 하나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지금 우리 엄마 사진을 잘 보세요. 좀 아파 보이죠? 많이 건강해진 건데도 아파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때가 제가 뉴스킨 한 지 한 1년, 2년 조금 안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엄마 어디 가본 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요. 친정, 친구 집에 전라도, 신혼여행으로 갔던 설악산, 이게 끝이래요. 그래갖고 대화를 하다가 엄마 거제도 안 가봤어? 이랬더니 안 가봤대요. 통영 안 가봤어? 이랬더니 안 가봤대요. 부산 가봤어? 이랬더니 부산은 가봤대요. 30년 전에, 저 낳기 전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아차 싶었어요. 사실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사실 여기 남자분들 계시면 엄마의 그 과거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하다가 다음날 갔던 거예요. 그냥 그 얘기한 다음날. 되게 소소한 거죠. 근데 뉴스킨 안 했으면 사실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평일날 그냥 간 거예요. 거제도에. 여기 바람의 언덕이거든요. 가갖고 그냥 2박 3일 동안 아들하고 둘이서 밥 먹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왼쪽 사진이 그 거제도 가기 전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차에서.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한 2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저는 이 엄마라는 여자가 이렇게 바뀐 데는 그냥 뉴스킨 파마넥스의 제품도 있겠지만 사실 희망이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이 불어넣어준 희망이 있었고 이 희망을 가지고 아들이 약속을 계속 지켜가면서 그걸 하나씩 이뤄내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사하고 나서 엄마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해주고 싶었던 거를 하나둘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엄마 이제 이사하고 나서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가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네가 가정도 꾸리고 아들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 엄마 더 늙기 전에 이제 아들이 진짜 더 멋있게 사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뉴스킨으로 성공하겠다라고 다 말씀하셨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지키시는 거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시간은 더 빨리 가잖아요. 저는 지금 참 속상한 게 이제 조금 더 좀 나아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셔서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요즘이거든요. 여러분들 뉴스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도 있고 제약도 있고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에 대한 것 때문에 발이 묶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각자의 환경은 있을 겁니다. 저도 환경은 있었고 뉴스킨을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진짜 이게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묵묵히 하나 둘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결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이거 되는 일이니까 최고의 팀에 계신 여러분들이라 진짜 큰 행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혜련 사장님 같은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파이팅 넘치시는 그 스폰서가 어디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띄워주는 스폰서가 있다는 거 진짜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가 은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막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큰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성과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나중에 부산 가면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산 좋아해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